조선 궁중비사 환관의 부인을 노리는 사람들. 잘 알려진 것처럼 환관은 음낭을 잘라냈기 때문에 성생활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환관들은 모두 혼인을 했습니다. 물론 부인을 맞이했다고 해서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하기는 어려웠는데 남편이 고자라 환관의 부인은 평생 처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탓에 세간에서는 환관의 부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니 환관의 부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짐작하건대 환관의 부인이 된 여인들은 집안이 너무 가난에 팔려왔거나 부모의 출세를 위해 희생양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환관의 부인들이 연문의 중심에 놓였는데 세조 때 발생한 사건을 우선 보겠습니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5월 20일 기미 세 번째 기사 1461년 명천순 5년 사원부에서 환관 김덕년의 아내 종비가 여러 남자와 간음한 죄를 고하다. 사원부에서 아르기를 한승천 유열의 함재동 등이 모두 환관 김덕년의 아내 종비를 간음해서 풍속을 더럽히었습니다. 이영생은 모친의 상을 당하였는데도 종비와 간음해서 잉태한 것을 알고 농장에 유치하였으니 어버이를 잊어버리고 의리를 배반해서 행실이 금수와 같습니다. 최집은 종비가 남편을 배반하여 도망한 것을 알고 또 불러들여서 간통하여 아내로 삼고 그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종비를 데리고 도망하여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종비는 환관의 아내로서 음란한 짓을 자행하고 모친의 상을 당한 지 100일 안에 간부와 더불어 남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하였으니 청컨대 아울러서 율에 비추어서 과제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종비는 장 80대를 때리어 강원도의 관비에 속하게 하고 이영생은 평안도의 숙천부에 옮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사유전이니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환관의 부인이 간음을 저지른 경우는 이외에도 많았으나 내막을 살펴보면 단순한 불륜 사건으로 치부하기 어려웠는데 유생들 사이에 퍼진 이상한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환관의 부인과 정을 통하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으로 조선시대 야담집인 김은총화에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다음은 영조대의 명신 조현명의 일화입니다. 젊은 시절 과거를 준비하던 조현명은 내시의 부인과 정을 통하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속설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지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부탁해 장동에 사는 어느 내시의 처와 정을 통하기로 약조했는데 장동은 지금의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창성동 일대로 환관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요즘에는 청와대 동네로 불리지만 조선시대에는 내시부 관사가 자리하여 내시 마을로 유명했는데 조현명이 내시의 부인과 만난 날에 그녀의 남편은 대궐에서 당번을 서고 있었습니다. 조현명은 안심하고 그 집으로 찾아가 통정하는 데 성공했는데 거사를 마치고 조현명이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시가 대궐에서 돌아온 것으로 조현명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지만 내시의 부인은 침착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남편이 묻는 말에 따라 대답하면 됩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밤에 나오셨어? 상감의 명령으로 육상궁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자네를 보려고 왔어. 이 사람은 누군가? 육상궁은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를 모신 사당으로 내시의 처가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평에 사는 제 오랍이라오. 그대가 부평 사는 김생이란 말이오. 어째서 진작 찾아오지 않고 이제야 왔어? 언제 왔어? 오늘 저녁에 왔습니다. 얼마 뒤에 과거가 있어서요. 아, 과거를 보러 왔구만. 이윽고 내시는 바삐 일어섰는데 내시는 나가다 말고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누이와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나 하시오. 과거 시험장에 들어오거든 생강밭 위에 앉아 계시오. 그러면 내 상감께서 잡수시고 물린 수라와 닭과를 얻어다 주리다. 내시가 나간 뒤 조현명은 그 부인과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 되어서야 그 집을 나왔고 얼마 뒤 조현명이 과거 시험장에 갔는데 혹시라도 그 내시와 마주칠까봐 생강밭을 피해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앉은 곳은 창경궁 춘당대와 마주보는 장원봉이라는 언덕 아래였는데 그때 내시 하나가 별감과 함께 과거장 안을 누비며 소리쳤습니다. 부평서, 김생은 어디 있어? 조현명이 그 소리를 듣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눕자 함께 온 친구가 장난삼아 그를 가리키며 김생은 여기 누워 있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부채를 밀어내고 별감의 소매 속에서 과일과 안주 따위를 꺼내 조현명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하는 게요? 이걸로 욕이나 하시오. 옆에 있던 친구가 그 광경을 보고 능청스럽게 웃었으나 조현명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음식을 받아 들었는데 조현명이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나아간 이후에도 친구들은 그 일로 조현명을 놀렸다고 합니다. 야사에 전하는 이야기라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당신의 시의 부인에 대한 세간의 시각이 잘 드러나는 대목으로 유사한 이야기가 기문총화에 하나 더 있는데 그 내용이 다소 슬픕니다. 정조대의 문신 홍원섭은 청년 시절에 장동에 있는 집 하나를 세내어 안산에서 온 이생과 함께 지내며 과거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는 홍원섭이 외출하고 이생 혼자 집안에 앉아 있는데 담장에 구멍 난 곳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는데 이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종이를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30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음양의 이치를 모르니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밤은 조용하니 담을 넘어 찾아오십시오. 내시의 부인과 정을 통하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속설을 이용해 유생을 유혹하는 편지였지만 이생은 조현명과는 달랐습니다. 어찌 이따위 여자가 있냐며 이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 집으로 찾아가 환관을 만나서는 부인을 제대로 건사하라고 정색한 채 호되게 야단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담 너머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환관의 부인이 목을 베어 자살한 것으로 홍원섭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전해 듣고는 이생을 책망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으면 가지 않으면 될 것을 어찌 면박을 주어 이런 일을 만드는가. 이제 자네에겐 행운이 따르지 않을 걸세. 그해 가을에 이생은 고향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태풍이 닥쳐 집이 무너지면서 그는 칼려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저변에는 평생 음양의 이치를 모르고 살아야 했던 환관 부인의 가련한 처지와 연민의 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 기사는 환관의 부인을 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